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선택한 하나의 선이나 폴리선의 시작점부터 일정하게 간격이 증가하는 위치에 점이나 선택한 블록을 나열하는 5개의 리습에 대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파일들은 영상 설명에 있는 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각 파일의 명령어는 각 파일의 이름과 동일해요. 명령어가 너무 길어서 사용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PGP 파일을 편집해서 단축 명령어를 정의하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사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한 번씩만 사용해보면 대충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설명을 조금 붙이자면 오토캐드에는 이미 일정 간격대로 점이나 블록을 나열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죠. 선택한 커브, 곡선을 n등분한 위치에 배치하는 등분할, 디바이드라는 기능도 있고요. 시작점부터 일정 거리마다 배치하는 길이 분할, measure라는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일정 곡선을 따라 객체를 나열시키려면 array, path, 경로 배열이란 기능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설명한 이 기능들은 일정하게 배치하거든요. 간격이 모두 동일할 수밖에 없는데 어떨 때 보면 그 간격이 일정하게 변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간격을 일정하게 변화하면서 점이나 블록을 나열할 경우가 있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5개의 명령어는 사용법이 거의 같아요.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선이나 폴리선을 하나 선택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점을 찍는 기능을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면 선이나 폴리선을 하나 선택해달라고 하는데 객체는 영역으로 여러 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개가 선택된 경우엔 다시 선을 선택해달라고 할 겁니다. 한 개만 정확하게 선택한 뒤에 엔터를 누르면 거리를 물어보게 돼요. 이 거리가 초기 거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리습을 처음 실행하면 1000이 입력이 되어 있을 텐데 저는 100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초기 거리 다음에는 증가량을 입력하게 돼 있어요. 이 증가량은 음수로 입력할 수 없고 0도 입력을 할 수 없습니다. 양수의 값만 입력을 하셔야 하는데 저는 50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곡선과 초기 길이 그리고 증가량을 입력을 하면 선택한 곡선을 따라 일정 거리마다 점을 찍어주고 생성한 점들이 모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능을 종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리가 정확한지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첫 번째 구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가 정확히 100이고 그 다음번 구간, 두 번째 점부터 세 번째까지는 150, 요 세 번째는 200일 거고 네 번째는 250일 거고 다섯 번째는 300이어야 하는데 300보다 짧게 남았으니까 여섯 번째 점은 생성되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점부터 나열을 해 나가게 되는데 만약 사용하다가 반대로 나열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오토캐드에는 선의 방향을 뒤집는 리버스라는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요걸 실행해서 객체의 생성 방향을 뒤집어 준 뒤에 방금 사용을 했었던 인서트 포인트 얼롱 커브 기능을 사용을 하면 생성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이 5개의 기능은 모두 시작점부터 나열한다는 점, 그리고 시작점을 뒤집기 위해선 반전, 리버스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되는구나. 요것까지 알고 있어야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점을 찍는 기능, 요 기능은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4개는 블록을 집어넣는 건데 가장 먼저 0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뒤에 0이 붙어 있는 이유는 선택한 블록이 0도의 각도로 삽입되기 때문이에요. 이때의 0도는 WCS 상에서의 0도를 의미합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요 의자 모양의 블록은 지금 각도가 90도로 회전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친구를 요 폴리선에 맞춰서 배열을 한다 그러면 명령어를 먼저 입력해야겠죠. insert 언더바 블록 언더바 얼롱 커브 0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을 한 뒤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폴리선을 선택하고 나면 블록을 선택해 달라고 할 겁니다. 이때 한 개의 블록만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되고요. 블록의 선택이 끝났다는 의미로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리 물어보고 증가량을 물어볼 거예요. 모든 값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면 해당 위치에 블록을 삽입하는데 정확하게 거리가 떨어진 지점에 블록의 삽입
40점이 위치하게 되고 이렇게 생성된 블록들은 모두 0도로 생성됩니다. 이때의 0도는 앞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WCS 상태에서의 0도예요. 자, 그리고 생성되는 객체들은 원본과 똑같은 특성을 가지진 않아요. 현재 설정되어 있는 도면층과 색상으로 작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블록이 0도로 작성된다 그래서 명령어 끝에 0도를 붙여 놓은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앵글은 원본 블록의 각도 그대로 삽입하게 돼요. 방금은 90도로 작성되어 있는 블록을 배열했는데 0도로 삽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인서트 언더바 어쩌고저쩌고 언더바 끝에 앵글 ang가 붙어 있는 걸 사용을 하면 선택한 블록과 같은 각도의 블록을 나열하게 됩니다. 90도의 블록을 선택했기 때문에 90도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거고, 만약 비스듬하게 작성된 이런 블록을 선택했다 그러면 선택한 블록과 동일한 각도로 일정 거리마다 블록이 생성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설정들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냥 블록의 각도만 다른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설정할 건 뒤에 tan이 붙어 있는 명령어인데, 저 tan은 탄젠트, 그러니까 접선 방향을 의미합니다. 사용 방법은 정확하게 똑같은데 생성되는 블록이 접선의 방향대로 나열된다, 요 점만 달라요. 사용 과정은 모두 똑같고 요 점이 위치한 자리의 방향대로 블록이 쭉 회전하면서 나열됩니다. 자, 이렇게 요 세 개는 생성될 블록의 각도만 다르고 나머진 모두 동일해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요 친구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블록을 선택했든 간에 블록 자체의 원형으로 배열을 했어요. 끝에 0이 붙어 있는 거든 앵글이 붙어 있든 탄젠트가 붙어 있든 간에 나열을 할 때 축척 배율이 달라서 찌그러져 있는 이런 블록을 선택을 해도 블록의 원형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축척을 111로 재지정했었죠. 그리고 나열돼야 할 위치에 각 블록의 삽입점이 위치했었어요. 근데 맨 뒤에 ORI 요게 붙어 있는 친구는 상대적인 위치를 계산해서 배열하게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친구를 배열을 하는데 요 폴리선에서 조금 떨어져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잡고 배열을 한번 해볼게요. 인서트 블록 그리고 맨 뒤에 ORI 이 친구를 실행을 하면 사용 방법 자체는 똑같습니다. 선을 선택하고 블록을 선택하고 초기 거리를 입력하고 증가량을 입력을 하면 원본 블록과 동일하게 생긴 것들이 현재로 설정되어 있는 도면층과 색상으로 새로 생기면서 마치 어레이 패스처럼 시작점을 기준으로 한 원본의 상대적 위치를 가지고 나열하게 돼요. 자, 언뜻 보면 이상하게 배열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요 블록을 시작점부터 삽입점까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놓고 다시 블록으로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X를 사용을 해서 블록으로 붙여 넣은 뒤에 요 선의 시작점을 이렇게 일치시켜 놓고 다시 한번 인서트 언더바 블록 커브 오리진 요걸 실행을 하고 폴리선을 선택하고 블록을 선택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열이 된 건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기능들과 똑같이 일정 거리마다 선택한 블록을 배치하긴 하는데 그 위치의 기준이 블록 자체의 삽입점이 아니라 선택한 선의 시작점에 대한 블록의 삽입점이 기준이 되는 거죠. 물론 이 기능을 사용해서도 앞에 것처럼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선택한 원본 객체를 그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나열할 객체를 폴리선이나 선 위에 올려둔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일정하게 증가되는 거리마다 블록이나 점을 생성하는 요 5개의 기능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이 파일들은 모두 영상 설명에 있는 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블로그에 규칙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둘 테니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그 내용도 참고를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